나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8. 세상에 태어난 지 68년이 흘렀고 그중 거의 50년을 박재수라는 한 남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곤 했어요. 남편분이 어떠세요? 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말. 참 애매한 단어예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특별할 게 없다는 뜻일 수도 있죠. 내 경우엔 후자에 가까웠어요. 재수? 그러니까 박재수는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 20살간 넘은 나는 신혼의 달콤함을 기대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말 한마디, 퇴근길에 사온 작은 선물, 손을 잡고 걷는 저녁 산책.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재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잘 잤나? 그 같은 인사는 없었고 퇴근해서 돌아와도 오늘 어땠어? 그 같은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정말 많이요. 친구들이 남편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어요. 우리 남편은 매일 꽃 한 송이씩 사다 줘. 어제는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재수에게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걸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생활비는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집안일을 거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플 때는 조용히 약국에 다녀와서 약을 사다 놓곤 했어요. 무엇보다 큰 탈이 없었어요.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일도 없었고 늦은 밤까지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일도 없었어요.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지 않아도 적어도 배신은 하지 않을 사람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평범하고 괜찮은 삶이지. 그렇게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어요. 큰 행복도 없었지만 큰 불행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요. 그런 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석 달 전쯤의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윤미자가 황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미자의 남편은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난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아내를 여보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기념일마다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미자가 아플 때는 직접 죽을 끓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종종 부러워했어요. 우리 남편도 저 사람 밥만 따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던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어요. 미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는 울음 자국이 선명했죠. 미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순아,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사람 10년 넘게 다른 여자와 살았어. 아니, 살고 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믿을 수 없었어.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사람 휴대폰에 문자가 온 거야.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라고. 여보라고 했어. 정순아, 나 말고 다른 여자가. 미자는 그날 밤 남편을 다그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이 결국 모든 걸 털어놨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더 속았나 봐. 나한테 잘해주는 건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야. 보상 심리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미자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순아, 남자는 정말 모르는 거더라. 겉으로 아무리 다정하고 자상해도 속은 알 수 없어. 나는 30년을 헛살았어.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다정하지도 않고 특별히 잘해준 적도 없지만 적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외도할 만한 여유나 낭만도 없는 사람이니까. 성실하고 진부한 사람이니까. 미자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 생활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재수는 변함없이 정시에 출퇴근했고 나는 변함없이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한 달 뒤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날은 적금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갔던 거였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다른 통장 내역서를 건넸는데 그게 재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드렸네요. 직원이 황급히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내 눈에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었어요. 정기이체, 매월 25일, 50만 원. 수취인 이선희. 잠깐, 이선희? 이 이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통장은 뭔가요? 제가 모르는 제 남편 명의 통장인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본인 확인이 되시면 내역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가족이니까 확인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내역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정기이체였어요. 무려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월 50만 원씩 이선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였어요. 15년. 내 인생의 4분의 1이었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9천만 원이 넘었어요. 은행에서 나와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동안 매달 50만 원. 이선희.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선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재수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선희 씨도 오늘 못 온다던데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재수가 살짝 얼굴이 굳었던 것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달랬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재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친척이거나 옛날에 신세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업상 필요해서 그런 거겠지. 재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어요. 통장을 발견하고 일주일 뒤 재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재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요? 하는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어요.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이런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거기에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의료진과 뭔가를 상의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여기 박재수 환자가. 그때 그 여자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 부인이신가요? 제가 박재수 씨 보호자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보호자라고? 죄송한데 보호자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부인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박재수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이선희. 그 이름이었어요. 통장 수취인 이름.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비상연락처 1순위가 이선희로 되어 있었어요. 나는 2순위였어요. 내가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순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래 전부터요. 재수 씨가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이선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재수는 다음날 의식을 회복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았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선희가 또 거기 있었어요. 재수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내 자리에서요. 나는 가방에서 그 통장을 꺼냈어요. 어젯밤 내내 뒤적거리며 들여다본 그 통장을요. 당신, 아, 깼구나. 이게 뭐야? 나는 통장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1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이 돈이 다 저 여자한테 간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대답해줘. 제발. 나 아직도 믿고 싶어. 당신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라고. 그렇지? 하지만 남편은 계속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때 이선희가 끼어들었어요. 부인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사정 말이에요. 사정이 있었죠? 그 사정이 바로 저예요. 이선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박재수 씨와 함께 살았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없었죠. 무슨 소리를. 놀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부인께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재수 씨는 저와 함께 있었어요. 부인께서 혼자 저녁을 드실 때 재수 씨는 저와 함께 외식을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재수 씨 건강검진도 제가 챙겨왔어요. 보험도 제가 수익자예요. 심지어 장례 준비까지 저희가 미리 상의해뒀어요.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셨겠지만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정말 이 여자 말이 다 맞는 거야? 하지만 재수는 여전히 고개만 떨군 채 침묵했어요. 대답해줘.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없는 거야? 미안해. 드디어 재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미안해. 그게 다였어요. 50년의 세월, 내가 바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고작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처음에는 흐느끼며 울다가 나중에는 소리내어 통곡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유령처럼 살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머릿속으로는 지난 5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재수가 늦게 들어와도 아무 의심 없이 일이 많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들. 회식이 잦다고 해도 직장 생활 힘들겠다 하고
이해해줬던 일들. 주말에 혼자 나간다고 해도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하고 보내줬던 일들. 그 모든 시간에 재수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가장 괴로웠던 건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어떻게 15년 동안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왔을까?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어요. 특히 미자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만 당한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았어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평범하고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요. 내가 믿어온 성실함도 책임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켜온 가정이, 내가 바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을까요?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떡이 지고 얼굴은 부어 있고 마치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 재수에게가 아니라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요.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야 하는 거지? 재수는 병원에서 이선희의 돌봄을 받으며 회복하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여기서 혼자 허무해하고 있는 거지? 15년 동안 속인 건 재수인데 왜 속은 내가 더 비참해해야 하는 거지? 그때 마음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그만해. 15년 동안 속았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속지 않겠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몸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일어나서 씻고 제대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햇살도 따뜻했고요. 길을 걷다가 주민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게시판에 여러 가지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시니어 요가 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독서 모임, 그리고 여행 동호회 회원 모집. 여행 동호회. 잠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여행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재수와 함께라면 갈 곳도 제한적이었고 혼자 가기에는 뭔가 어색했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신청서를 한 장 뽑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김정순. 나이 68세. 여행 경험 거의 없음.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마지막 항목에서 펜이 멈춰졌어요.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어디든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라면 어디든요. 다음 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모임 당일 작은 배낭을 하나 샀어요. 평생 배낭을 메고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배낭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 앞에서 배낭을 메고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68세의 나이에 처음 배낭을 메고 있다니.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정말 오래전 20살 즈음의 일인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나는 배낭을 단단히 메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발로 내 삶을 걸어가야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그로부터 2달 후예요.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벌써 3번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경주, 그리고 설악산까지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여기에 온 사람들이라는 걸요. 지금도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끝나가네요. 하지만 이상해요. 예전 같았으면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마침한 할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여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나도 곧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새 집 근처 공원을 혼자 걸으며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산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기를 써본 것 같아요. 아니, 일기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한 장을 정리하는 글이었달까요? 이 글을 덮는 순간 나는 정말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을 거예요. 배신당한 아내 김정수는 여기서 끝. 자유로운 여성 김정수는 여기서 시작. 그럼 정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훨씬 더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